네, 드디어 리토르넬로 첫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리토르넬로는 음악의 용어인데 그걸 우리 삶의 그 방식, 삶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갖고 왔죠. 먼저 음 리토르넬로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정신분석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반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린 시절에 발생했던 어떤 트라우마적 사건이 그 이후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고, 그 증상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슬퍼하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해서, 남자는 "슬퍼하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뒤로도 슬픔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반복이 있거나, 혹은 어린 시절에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모든 생활 패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반복이 되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겪었던 어떤 공포감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적 사건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 동일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찾아내는 게 정신 분석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레즈 가타리가 찾아내고 분석을 하는 리트로넬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합니다. 먼저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A와 같은 음이 반복이 돼요. A와 같은 음이 나타나요, 처음에. 뭐 따다다다다다다단. 그다음에 B가 나타나요. 따다단, 다다단, 이렇게 B가 나타나요. 그다음에 다시 따다다다다다다단, 이거 앞에 나왔던 게 또 한번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리토르넬로인데, 그 리토르넬로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조금씩 변형됩니다. 처음에 A가 나왔다가 A와 다른 B가 나와요. 그리고 또 A가 나오는 게 아니고 A 다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또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C가 나와요. 그리고 또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다다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D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A 다다시가 아니라 A 다다다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 A1, C, A2, D, A3,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리토르넬로예요. 요거는 동일한 반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이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동일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이라는 개념보다 더 앞서 나가서 뭐가 있냐면, 단일 반복이 아니라 다층적인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토르넬로가 이렇게 A, A 다시, A 다다시, A 다다다시가 나오는 고 구간에 단음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리듬도 반복되고요. 다른 선율들도 반복되고요. 또 여러 악기들도 등장을 해서 반복이 되죠. 이렇게 하나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단, 요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요 리듬, 그리고 요 선율, 리듬, 그리고 이걸 연주하기 위해서 또 아주 다층적인 악기들이 동원이 되죠. 이런 것들이 아주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온 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토르넬로가 단일한 음악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형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것들이 변형되며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말한 반복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이 여러 다층이 반복이 되는데, 이 다층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카오스 코드와 코드 변환이 일어나는데요. 요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카오스 코드와 코드 변환 요 내용을, 그 처음에 요 리토르넬로 장 첫 시작할 때 1 번하고 어떤 아이가 경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 그 아이가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 번이라고 해 놓고 그 혼돈이 이제 질서를 잡고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3 번이라고 해 놓고 그게 새로운 것으로 다시 시작되는 어떤 모험을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되는 코드 변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 번, 2 번, 3 번이라고 써 놓은 걸 보면 순서가 카오스, 코드와 코드 변환의 과정인데 요거는 카오스, 혼돈, 그다음에 질서를 잡는 것, 그다음에 그 질서를 다시 질서를 벗어나서 다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 요 3 개로 구조화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순서예요. 혼돈에서 코드화를 하고 새로운 게 생성되고, 카오스, 즉 혼돈, 질서, 혼돈과 질서의 상호 침투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것의 생성, 카오스, 코드와 코드 변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순서지만 실제로는 이 리토르넬로처럼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리듬과 선율과 여러 악기들이 막 섞여서 하나의 리토르넬로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순서여도 실제 시간에서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도 잘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게 카오스만 계속 반복되다가 그리고 뭐 코드만 질서만 계속 반복되다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이 카오스 안에 혼돈 안에 질서가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출범하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런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분열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오스 코드와 코드 변환이라는 과정을 지금까지는 설명했는데 리토르넬로 단계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삶에서 자, 지금까지는 카오스였어. 자, 그다음에 이 질서를 잡은 코드화가 됐어. 이 코드화가 근데 나를 힘들게 해. 자, 지금부터는 짠 하고 코드 변환이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동시에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맞물려 일어난다는 거죠. 음. 이런 이 카오스 코드와 코드 변환의 이런 리토르넬로는 세 가지 속성을 갖는데 그게 방향, 차원, 이행이라는 속성을 가져요. 요거를 딱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까지의 요 챕터 안에는 요게 구체적으로 방향, 차원, 이행 딱 구성되지는 않지만 아 인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 가운데 요 내용을 계속해서 통찰해서 가야 돼요. 그 리토르넬로 전체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속성들을 쭉 설명해 내는데 지금 시작할 때쯤에 요 세 개를 그냥 인지하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리토르넬로는 어떤 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A에서 A 다시로 A 다다시로 A 다다다시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요, 리토르넬로가. 막 중구난방 가면 이게 질서가 없으면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음악이 되게 지저분해지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요. 그리고 차원이 여러 차원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차원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에서 다른 무엇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 차원, 이행의 속성을 갖는데 이게 뭔지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이 카오스가 초반에 있잖아요. 혼돈이 있어요. 근데 그 카오스에 반격하면서 리듬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혼돈이 있다가 그 혼돈만 계속되면 죽어요. 거기에 반격하면서 어떤 반복이 발생해요. 이걸 카오스 리듬이라고 해요. 혹은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합쳐서 카오스모스라고 해요. 이 가타리가 나중에 쓴 책이 카오스 모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천개의 구원 끝나면 바로 한번 갈 거예요. 근데 이 카오스 모제라는 책까지 가면 카오스, 혼돈과 코스모스 질서가 오스모제 상호 침투한다 그래서 카오스 모제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카오스 리듬 혹은 카오스 코스모스를 합쳐서 카오스모스까지만 간 거예요. 이 카오스에 반격해서 리듬은 어떤 종류의 질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혼돈을 반복하다 보면 그 혼돈에 대한 반격으로 리듬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를 질서로 끌고 가죠. 카오스 리듬이라고 이걸 불러요. 이런 리듬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 상이한 환경에 서로 소통할 때 리듬이 생겨요. 리듬은 동일한 것에서 생기지 않아요. 동일한 것 둠 둠 둠 둠
듬. 리듬인 것 같죠? 근데 계속 간다고 생각해 봐요. 듬 듬 듬. 이건 소음이 돼요. 리듬이 아니에요. 리듬은 리듬은 동일한 어떤 박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이한 환경에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리듬을 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일한 것만 계속 나가는 건 리듬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리듬의 기본 원리는 차이에 있어요, 차이. 그래서 이 상이한 환경이 있을 때 그게 리듬이 돼요. 집안에만 가만히 계속 있으면 리듬이 안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뭐 그 은둔형 외톨이는 리듬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해서 차이를 없애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이에 대한 유동성, 그것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더 안정시키고 그게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차이 사이를 사이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듬은 사실상 이 사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사이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이 리듬이 발생할 때 요게 표현성을 갖게 되면 그게 영토가 돼요. 리듬이 표현성을 가지면 리듬이 안에 있다고 뭐 그 안에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걸 표현했을 때 그게 규칙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규칙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엮여서 삶의 규칙들이 나타나는 걸 영토라고 했죠. 이게 영토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규칙들의 조합이라고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죠.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리듬이 표현성을 갖게 되면 이게 영토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한 것들이 만나서 리듬이 생기고 그게 외부로 표현이 되면 그게 영토로 발전을 해서 하나의 완전한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그 영토 안에 기능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재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려면 표현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능이 조직화가 되려면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리듬이 표현성을 갖게 되면 영토가 되죠. 사실은 같은 말인데 표현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기능이 이 영토가 유지가 되려면 기능이 필요한데 기능이 조직화가 되려면 표현력을 획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질서를 잡고 혹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고 이 모든 것 안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표현은 여기서의 표현은 재현에 대비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재현이란 동일한 걸 똑같이 흉내내는 걸 재현이라고 하는데 표현은 안에 있는 걸 표출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리듬은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걸 반복하는 재현이 아니고 표현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리듬을 상이한 게 만나서 서로 다른 차이 나는 것들이 만나서 생성하는 이 리듬. 이 리듬은 표현을 해야 그것이 기능이 되고 영토가 되는 겁니다. 매우 어렵게 꼬아 놨는데 이해는 대충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의 재조직화는 영토를 전제로 해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영토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영토화라고 하는 건 표현성을 가진 리듬의 행위라는 거예요. 영토화란 표현성을 가진 리듬의 행위예요. 그래서 영토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차이의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그 차이의 규칙성이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카오스와 코드와 코드 변환이 같은 층위 안에서 리토르넬로로 반복하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토르넬로 자체가 일종의 영토화인 거예요. 영토화. 표현성을 갖고 있는 영토화. 표현성을 갖고 있는 영토화인데 그 안에 리듬이 있는 행위인 거죠. 리듬의 행위인 거죠. 그 리토르넬로 자체가. 그래서 서로 차이나는 여러 가지들이 엮이고 그 안에 어떤 특정한 기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음이 있어요. 그 음을 빼고 이탈시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이한 걸 빼버려요. 리토르넬로에서. 그러면 이게 음이 발생이 안 되죠. 따다다다다다다단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따다 단 이러면
리토르넬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빼버릴 수가 없어요. 이미 리토르넬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어요. 카오스가 코드화로 변환이 된다고 카오스가 없어지느냐? 그대로 코드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침투하면서 또 새로운 코드 변화를 만들어내요. 코드 변환했다고 해서 코드화했던 게 없어지느냐? 그대로 또 같이 반복되면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맞물려 가면서 우리 삶이 카오스와 코드와 코드 변환이 어떤 층위에서는 논리적 순서대로 가지만 또 어떤 층위에서는 카오스가 코드화 됐는데 카오스가 그대로 있는 장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토르넬로 속에서 뭐 하나를 빼면 이 리토르넬로 자체가 망가지듯이 카오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카오스를 버리거나 코드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코드화를 버리거나 코드 변환을 했으니 코드화와 카오스가 다 필요 없다고 해서 코드 변화만 남겨 놓거나 이러면 이게 리토르넬로의 균형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균형도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삶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안에서 코드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코드화된 걸 다 카오스를 코드화로 코드화를 코드 변환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 분석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그 그램 분자적인 세계관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그램 분자가 없으면 주체화가 안 돼요. 또 주체화가 되면은 뭐 미움받을 용기 이래서 뭐 타자들 다 걷어내잖아요. 주체화만 있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새로운 것만 계속 생성하면 계속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의 삶에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리토르넬로가 그런 것처럼. 자,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걸 예술가로 표현하는데 이 예술가란 경계표를 세우거나 지표를 만드는 최초의 인간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술가적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요. 사이언스적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만 살아가면 계속 질서만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코드 변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카오스도 계속 반응해 내야 되거든요.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예술가예요.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데 그 예술가는 경계표를 세우거나 지표를 만들어요. 자기의 삶에 리토르넬로를 만들어요. 예술은 처음에는 포스터나 플랜카드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술을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든 그 예술을 누가 알아줘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서태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랩이나 힙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외한일 때 서태지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서태지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자기네들 공연했을 때 그 3 명의 심사자가 서태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게 유명하죠.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죠. 처음엔 그냥 포스터와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라고 하는 건 "여기 좀 봐 주세요." 그러고 붙여 주는 거잖아요. 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좀 봐 주세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여기 좀 봐 주세요."라고 하는 이 표현적 질이 그걸 주장하는 주체에게 귀속된 영토를 그려내요. 그럼 그 질이 서명이 돼요. 그렇게 표현해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서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서명은 확정 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면 그 땅에 자기 깃발을 꽂는 것과 같은 거죠. 즉 내 그림이 있어요. 그림에 서명하면 그 그림이 내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내가 뭐 인지도가 지금 없을 땐 그 서명이 무의미해지겠지만 피카소가 처음에 사인할 땐 무의미했겠죠. 근데 나중에 피카소 사인이 들어간 그 그림은 얼마나 비싸져요. 엄청나지죠.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예술가는 처음에는 포스터나 플랜카드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그런 서명을 하는 것으로 굳혀지는 거예요. 그 리토르넬로 안에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을 해내는 표현적 질이 주체에게 귀속된 영토를 그리면 그 질이 서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플랜카드가 표현의 질에 따라서 그 주체에 귀속된 영토를 나한테 귀속된 내가 주체면 나한테 귀속된 영토지 저 사람한테 귀속된 영토가 아닌데 그 나한테 귀속된 영토를 그리면 그게 서명이 된다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다문화 가정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기를 플랜카드로 쓴 거예요. 처음에 예술가들이었어요 그들은.
포스터, 자기의 포스터, 자기의 플랜카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걸 알아주세요. 한국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표현적 질, 그 주체에 귀속된 자기의 영토를 계속해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서명이 됐죠. '아, 우즈벡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나라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역동이 발생을 했죠. 서로 변하면서 상호 침투해서 새로운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죠. 다문화 사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회가 들어왔죠. 이 리듬이에요, 이 리듬. 그렇다고 그들이 그 다문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이전에 있었던 한국이 없어졌나요? 있어요, 그대로. 음. 그렇다고 새로 들어온 코드 변환된 이 새로운 세계가 없어졌나요?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네들의 주체적 표현을 했던 그 외국인들이 없어졌나요?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원래 대한민국의 문화와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갖고 진입시켰던 그 다문화 가정들의 삶과 그렇게 엮여서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가 지금 역동해서 같이 돌아가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요렇게 표현적 질이 나타나는데 그걸 표현적 질이 결국은 그렇게 이것들을 역동적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요게 "자기 객체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객체적이라고 하는 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다 책에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객체적이라고 하는 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거라고 하는 건 음 이런 의미예요. 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거예요, 객체적인 게. 자,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영토적 모티프라는 걸 갖고 오는데 이 영토적 모티프라고 하는 건 표현의 동기라는 의미예요. 그 영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동기. 근데 이거는 이 영토적 모티프는 하나의 충동에서 다른 충동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충동이라고 하는 건 억압하는 질서 구조에서 그 질서에 견디지 못하고 튀어오르는 어떤 그 반응을 충동이라고 해요. 자, 어 뭐 우즈벡 여자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우즈벡 여자들은 굉장히 주체적이거든요. 굉장히 자기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 들어와서 이 여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다고요. 충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들의 어떤 충동은 그 다 이 가부장적인 가정을 살아왔던 한국인들에게도 어떤 충동을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의 충동에서 다른 충동으로 이행하게 되죠. 영토적 모티프. 그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아 여보 내가 우즈벡에 살 때 여자들은 이렇지 않아."라고 하는 표현의 동기, 영토적 모티프, 자기 영토의 모티프를 갖고 있어요. 이 표현의 동기로 충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와 저쪽도 충동을 일으켜서 이 충동들이 서로 이행하죠. 이렇게 이행된 그 영토에는 영토적 대위법이 만들어져요. 이 대위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선율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 대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단 가면서 딴따란 딴딴딴딴 이렇게 가면 두 개의 선율이 같이 가면서 뭐 화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나 두 개의 주체나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다 대위법이라 그래요. 감정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대위법이에요. 심리학에서 또 대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리학에서 쓰는 대위법은 감정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과 함께 불안이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이행, 이 다문화 우즈벡 여자가 한국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의 충동이 발생하면서 저쪽의 충동도 일으키고 하나의 충동에서 다른 충동으로 이행하게 되면서 이거는 두 개의 그 우즈벡의 문화와 한국 가부장적 문화가 같이 역동하는 대위법으로 이행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카오스하고 코스모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서로 상호 침투해서 이행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티브와 이런 대위법 속에서 이런 충동과 상호 충동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대위법 속에서 이렇게 이 책이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 기쁨, 슬픔, 위험 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리토르넬로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의 만남, 태양과 기쁨과 슬픔. 기쁨, 슬픔은 뭔가 좀 연속 관계가 있죠. 그러나 태양하고 슬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험은 또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한 리토르넬로 안에서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런 모티브와 대입법의 원리에서 같이 진행해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리토르넬로의 개념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리토르넬로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심리에 발생시키는지를 배우게 될 건데, 리토르넬로에 대한 그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 지금까지 내가 카오스였으니 코스모스 질서를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도 카오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에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돼야 '아 내 안에 불안이 아직 잔재하지만 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다른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나아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게 리토르넬로 개념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토르넬로의 개념을 잡고 다음 시간에 리토르넬로로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